아버지, 저 바쁘니까 나중에 전화할게요. 이 말 한마디에 전화를 끊은 아들. 그날 이후로 한 달이 넘도록 연락이 없습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오지 않는 자식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떻게 해야 자식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영상 하나로 그 해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식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결정적인 이유 3가지와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중년 라이프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라이프를 위한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왜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들과 관계가 멀어지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64세 김영수 씨,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대학 등록금, 결혼자금, 심지어 집 마련까지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고 전화해도 바쁘다는 말만 들을 뿐입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평생 자식들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런 상황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37%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과도한 간섭입니다. 손자 교육은 이렇게 해야 해, 며느리는 이래야 해, 집은 왜 그렇게 샀어 등 끊임없는 조언과 간섭이 자식들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좋은 의도로 한 말이지만 자식들은 이를 간섭으로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경제적 요구입니다. 이미 충분히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경제적 지원 요청이나 반대로 내가 너희한테 얼마나 해줬는데 라는 식의 은혜 강요는 관계를 악화시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감정적 의존입니다. 자식들이 자주 연락하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방문하지 않으면 섭섭해하는 모습, 이런 감정적 압박이 오히려 자식들을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부산에 사는 이순자 씨, 64세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씨는 매일같이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뭐 먹었어? 남편은 잘해줘? 애들은 잘 키우고 있어? 처음에는 땅실이 답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딸은 어머니의 전화를 피하게 됐고 이 씨는 배은망덕한 자식이라며 섭섭해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딸이 아니었습니다. 이 씨의 과도한 관심과 의존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세대 차이에 대한 이해 부족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부모 세대와 가치관이 많이 다릅니다. 일과 삶의 균형, 개인의 행복 추구, 자녀 양육 방식 등 모든 면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 때는 말이야 로 시작하는 이야기는 자식들에게 잔소리로 들립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비교와 평가입니다. 옆집 아들은 대기업 다니던데 친구 딸은 의사랑 결혼했던데 이런 비교는 자식들의 자존감을 상하게 합니다. 부모는 격려의 의미로 한 말이지만 자식은 나는 부족하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식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먼저 부모의 마음가짐부터 바꿔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독립적인 삶입니다.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행복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구에 사는 박철수 씨, 69세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박 씨는 은퇴 후 심한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자식들이 자주 연락하지 않는 것에 섭섭함을 느꼈고 매일 혼자 집에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지역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사진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거리로 나가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비슷한 취미를 가진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SNS에 자신의 사진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아들과 딸도 아버지의 활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사진 정말 멋있어요. 이번 주말에 같이 사진 찍으러 갈래요? 자식들이 먼저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가 독립적인 삶을 살자 오히려 자식들과의 관계가 좋아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행복하고 건강한 모습을 볼 때 더 자주 연락하고 싶어 합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경계 존중입니다. 자식들의 삶에는 자식들만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을 존중해줘야 합니다. 인천에 사는 최명희 씨, 62세는 이를 실천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집을 구할 때 처음에는 이것저것 간섭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너희가 결정해. 어머니는 너희 선택을 믿어라고 말했습니다. 손주 양육 방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키우는 방식이 자신과 달라도 참았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키우는구나 하며 배우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그 결과 며느리는 최 씨를 편하게 대하기 시작했고 오히려 먼저 조언을 구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은 감사의 표현입니다. 자식들이 해준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세요.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광주에 사는 김순옥 씨, 68세는 손주 돌봄을 도와주면서도
항상 도와줄 수 있어서 고마워라고 말합니다. 자식들이 명절에 방문하면 바쁜데 와줘서 고마워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감사의 말은 자식들이 부담 없이 부모를 찾게 만듭니다. 네 번째는 긍정적인 대화입니다. 만날 때마다 건강 걱정, 돈 걱정, 걱정만 늘어놓지 마세요. 대신 긍정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세요. 최근에 본 영화, 읽은 책, 배운 취미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자식들은 부모와의 만남이 즐거울 때 더 자주 만나고 싶어 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연락의 적정선 찾기입니다. 매일 전화하는 것보다 일주일에 한두 번 짧고 명확한 용건으로 연락하세요.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 특별한 일 없어도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이런 가벼운 연락이 좋습니다. 대전에 사는 올해 58세 되신 홍성만 씨는 시집간 딸과 주말 통화 약속을 정했습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8시 딱 10분간 통화합니다. 짧지만 규칙적인 연락으로 서로의 안부를 확인합니다. 이렇게 하니 딸도 부담 없이 전화를 받고 오히려 통화 시간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경제적 독립 유지하기입니다. 가능한 한 자식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마세요. 연금과 저축으로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하세요. 만약 자식들이 용돈을 주려고 하면 거절하거나 받더라도 그에 대한 부담을 주지 마세요. 울산에 사는 이동훈 씨 70세는 아들이 주는 용돈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명절이나 생일에 손주들에게 줄 선물을 사는데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렇게 하니 아들도 부담 없이 도움을 줄 수 있고 이 씨도 자존감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손주 돌봄의 균형 잡기입니다. 손주를 돌봐주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건강과 여유 시간을 고려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도와주세요. 그리고 도와줄 때도 감사받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창원에 사는 신미경 씨 63세는 주 2회만 손주를 돌봐줍니다. 나머지 시간은 자신의 취미 생활과 친구 만남에 씁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섭섭해했지만 할머니도 할머니 인생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며느리가 어머님 건강이 우선이라며 배려합니다. 네 번째 방법은 칭찬과 인정입니다. 자식들의 선택과 성취를 인정하고 칭찬해 주세요. 비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해 주세요. 전주에 사는 정은희 씨 67세는 아들이 대기업을 그만두고 작은 카페를 차렸을 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네가 선택한 거니까 응원할게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카페에 들러 커피를 마시며 아들의 일을 궁금해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이런 태도에 감동했고 지금은 어머니를 가장 가까운 친구처럼 여깁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자기 개발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우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세요.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식들은 발전하는 부모의 모습에 자극받고 존경심을 갖습니다. 수원에 사는 강태윤 씨 71세는 60대 후반에 영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로 영어 강의를 듣고 외국인 관광객에게 길을 안내해주는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손주들이 할아버지 영어로 말해봐 라며 신기해하고 딸은 아버지의 도전 정신을 SNS에 자랑합니다. 여섯 번째 방법은 갈등 상황의 현명한 대처입니다. 자식들과 의견이 다를 때는 논쟁하지 말고 그럴 수도 있겠네 라며 수용하세요.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관계를 우선시하세요.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피해야 할 말과 행동도 있습니다. 첫 번째, 나 때는 말이야 로 시작하는 과거 자랑은 피하세요.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릅니다. 자신의 과거 경험을 기준으로 자식을 평가하지 마세요. 진주에 사는 백현수 씨 63세는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아들이 회사에서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나는 너보다 더 힘들 때도 참았어 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꼈고 점점 아버지에게 속내를 이야기하지 않게 됐습니다. 나중에 백 씨는 이를 깨닫고 힘들었겠다. 어떻게 도와줄까? 로 대화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다시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내가 너한테 얼마나 해줬는데 라는 은혜 강요는 절대 하지 마세요. 부모가 자식에게 해준 것은 부모의 선택이었습니다. 그것을 비처럼 요구하면 관계가 망가집니다. 청주에 사는 55세 오현숙 씨는 딸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네 대학 등록금 내느라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네 결혼식 비용이 얼마인 줄 알아? 딸은 죄책감에 시달렸고 점점 어머니를 멀리하게 됐습니다. 오 씨가 이를 깨닫고 사과한 뒤에야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자식들의 부부관계에 개입하지 마세요. 사위나 며느리 욕을 하거나 부부싸움에 끼어들지 마세요. 자식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다. 천안에 사는 유인순 씨는 딸 부부가 싸우는 것을 보고 사위 편을 들었습니다. 네가 너무 까다로운 거 아니야? 라는 말에 딸은 깊이 상처받았습니다. 유 씨는 나중에 엄마가 잘못 생각했어. 네 마음을 먼저 들었어야 했어 라고 사과했고 이후로는 부부 문제에 절대 개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번째, 자식들의 자녀 양육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마세요. 그렇게 키우면 안 돼. 우리 때는 이렇게 했어 같은 말은 삼가세요. 요즘 육아 방식은 예전과 많이 다릅니다. 포항에 사는 송기철 씨는 손주가 울 때마다 애를 왜 그렇게 울리냐며 며느리를 탓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아기가 울게 내버려두는 수면 교육이 일반적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송 씨는 내가 몰랐네. 요즘은 그렇게 하는구나 라며 배우는 자세로 바꿨습니다. 다섯 번째, 자식들의 집에 무단으로 방문하지 마세요. 아무리 부모라도 미리 연락하고 방문 강한 시간을 물어봐야 합니다. 사생활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주에 사는 현정숙 씨 65세는 예전에 딸 집에 갑자기 찾아가곤 했습니다. 엄마가 왜 연락해? 그냥 가면 되지. 하지만 딸 부부는 이것을 불편해했습니다. 현 씨가 미리 연락하고 방문하기 시작하자 딸도 더 환대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자식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행복하게 사는 분들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65세 김동철 씨, 72세 이영희 씨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세 자녀를 모두 성공적으로 키웠습니다. 큰딸은 변호사, 아들은 의사, 작은딸은 대학 교수입니다. 하지만 이 부부가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자녀들의 성공이 아니라 자녀들과의 관계입니다. 매월 첫째 주 일요일 온 가족이 모여 식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누가 바쁘면 불참해도 되고 김 씨 부부는 절대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가족 모임은 즐거워야지 의무가 되면 안 돼라는 것이 이들의 원칙입니다. 김 씨 부부는 은퇴 후 각자의 취미 생활을 즐깁니다. 김동철 씨는 등산 동호회 활동을, 이영희 씨는 독서 모임과 봉사 활동을 합니다. 자녀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삶을 삽니다. 경제적으로도 자립적입니다. 연금과 저축으로 생활하며 자녀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명절마다 손주들에게 용돈을 줍니다. 이 부부의 가장 큰 장점은 경청입니다. 자녀들이 고민을 이야기하면 조언하기보다 먼저 들어줍니다. 그래서 네 생각은 어때? 라고 물으며 자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자녀들은 이런 부모님과 대화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68세 박상훈 씨 사례도 인상적입니다. 박 씨는 5년 전 아내를 여의고 혼자 삽니다. 두 아들이 있지만 함께 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매우 좋습니다. 박 씨의 비결은 자기 관리입니다. 매일 아침 운동하고 건강한 식사를 하며 깔끔하게 옷을 입습니다. 집도 항상 정돈되어 있습니다. 아들들은 이런 아버지를 존경하며 자주 찾아옵니다. 아버지처럼 나이 들고 싶어요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박 씨는 또한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워 손주들과 카카오톡으로 소통하고 유튜브로 요리를 배워 아들들을 집에 초대해 식사 대접을 합니다. 아들들은 아버지 집에 가면 항상 맛있는 게 있어요 라며 좋아합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정미란 씨 66세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정 씨는 딸과 매우 가까운 관계를 유지합니다. 비결은 친구 같은 엄마가 되는 것입니다. 정 씨는 딸이 청소년이었을 때부터 친구처럼 대화했습니다. 훈계하기보다는 경험을 나누고 판단은 딸에게 맡겼습니다. 지금도 딸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어머니와 상의합니다. 하지만 정 씨는 결정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엄마 생각은 이래. 하지만 네가 결정해. 라고 말합니다. 정 씨는 또한 딸의 삶에 과도하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딸 부부가 해외여행을 가면 손주를 기꺼이 돌봐주지만 돌아와서 너무 힘들었다거나 보답을 해야 한다는 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 때문에 딸은 어머니에게 더 감사하고 자주 찾아뵙습니다.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독립성, 존중, 긍정적 태도입니다.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녀의 삶을 존중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부모. 이런 부모와 자녀들은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자식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세대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중장년층 부모들은 대부분 1950년대에서 1970년대에 태어났습니다. 전쟁의 상처가 남아있던 시기, 가난했던 시절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의 가치관은 희생, 인내, 가족을 위한 헌신입니다.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자식을 잘 키워야 한다는 신념이 강합니다. 반면 지금의 2대 40대 자녀 세대는 경제 성장기에 태어나 상대적으로 풍요로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이들의 가치관은 개인의 행복, 일과 삶의 균형, 자아 실현입니다. 부모 세대처럼 무조건적인 희생보다는 자신의 삶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갈등이 생깁니다. 부모는 왜 우리처럼 살지 않느냐고 섭섭해하고 자식은 왜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느냐고 답답해합니다. 구체적인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일에 대한 태도입니다. 부모 세대는 평생 직장 개념이 강했습니다. 한 회사에 오래 다니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자녀 세대는 이직이 자연스럽습니다.
더 나은 조건, 자신의 성장을 위해 회사를 옮깁니다. 부모가 왜 좋은 회사를 그만두냐고 말하면 자녀는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둘째,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입니다. 부모 세대는 결혼과 출산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자녀 세대는 선택으로 생각합니다. 경제적 여건,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결혼을 늦추거나 출산을 미룹니다. 왜 결혼 안 하냐, 손주는 언제 보여주냐는 말은 자녀에게 큰 압박이 됩니다. 셋째, 육아 방식의 차이입니다. 부모 세대는 아이를 엄격하게 키우는 것이 좋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아이의 자율성과 정서를 중시합니다. 매를 들어야 버릇을 가르친다는 생각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동학대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넷째, 경제관념의 차이입니다. 부모 세대는 저축을 중시했습니다. 아껴 써야 한다, 미래를 위해 모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자녀 세대는 현재의 행복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행, 취미, 자기 개발에 투자하는 것을 아깝게 여기지 않습니다. 부모가 돈을 물쓰듯 한다고 비판하면 자녀는 불쾌해합니다. 다섯째, 부모 자녀 관계에 대한 인식입니다. 부모 세대는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는 유교적 가치관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자녀 세대는 부모 자녀 관계도 상호 존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인 효도 요구보다는 서로 배려하는 관계를 원합니다. 이런 세대 차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이상해 라고 비판하기보다 시대가 달라졌구나, 새로운 방식을 배워야겠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세대 차이를 현명하게 극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광주에 사는 남궁철 씨 67세는 아들이 대기업을 그만두고 1인 기업을 차리겠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왜 버리냐며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말을 듣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버지 세대는 안정이 최고였지만 제 세대는 다릅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고 싶어요. 남궁 씨는 자신의 가치관을 강요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응원했습니다. 지금 아들은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아버지에게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세대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진정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자식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사는 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독립적인 삶을 사세요. 자식에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행복을 찾으세요. 취미 생활, 친구 관계, 자기 개발에 투자하세요. 둘째, 자식들의 삶을 존중하세요. 과도한 간소원, 걱정은 오히려 관계를 해칩니다. 자식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믿어주세요. 셋째,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세요. 만날 때마다 걱정과 잔소리보다는 격려와 칭찬을 해주세요. 자식들은 부모와의 만남이 즐거울 때 더 자주 찾아옵니다. 넷째, 경제적으로 자립하세요. 가능한 한 자녀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마세요. 이것이 자녀에 대한 최고의 사랑입니다. 다섯째, 세대 차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세요. 우리 때는 우로 시작하는 말을 줄이고 요즘은 이렇구나 하며 배우는 자세를 가지세요. 여섯째, 감사를 표현하세요. 자식들이 해주는 작은 것에도 고마워하세요.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일곱째, 연락의 적정선을 지키세요. 매일 전화하는 것보다 일주일에 한두 번 짧고 따뜻한 연락이 더 좋습니다. 여덟째, 자신을 가꾸세요. 건강관리, 외모관리, 정신적 성장을 계속하세요. 발전하는 부모의 모습은 자녀에게 좋은 영향을 줍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립과 존중입니다.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행복한 삶을 살며 자식의 삶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 이것이 자식들과 평생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식과의 관계가 지금 좋지 않더라도 절망하지 마세요. 관계는 언제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자식에게 전화할 때 걱정 대신 요즘 어때? 재미있는 일 있어? 라고 물어보세요. 자식이 방문했을 때 손주는 언제 보여주냐는 말 대신 바쁜데 아줘서 고마워 라고 말해보세요. 자식의 선택을 비판하고 싶을 때 내 생각은 달라도 네 선택을 존중해 라고 말해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관계를 바꿉니다. 당장 큰 변화가 보이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진심은 반드시 전해집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자식들과 함께 행복하고 따뜻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나요? 자식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오늘을 위해 지식 안테나가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어떤 고민이든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지식 안테나였습니다.